네, 이어서 이제 집단 개입 단계, 집단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개입 단계는 우선 준비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원들 모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집단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지, 어떻게 집단 구성원들을 모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우선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집단의 목적 정하기예요. 집단의 목적은 뭐 클라이언트들, 거기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욕구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다고 이제 이 집단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욕구를 조사를 하고 보통 욕구 조사를 하거든요. 기관에서 욕구 조사를 통해서 그 욕구에 맞춰서 그 욕구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죠. 집단 활동을 뭔가를 계획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 성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모이세요 하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때로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이 욕구를 뭐 직접 드러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욕구 조사, 설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낸 것을 이런 기관 또는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집단의 목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이제 욕구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기관 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정해요. 목적을. 또 때로는 이렇게도 정하죠. 때로는 이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특성, 뭐 지역사회 문제, 뭐 지역사회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사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대상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고 기관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대상자 그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죠. 이제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런 대상자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렇게 목적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직접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제 그래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왜 이 집단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우선 정해야겠죠. 요즘에 학교 폭력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한다. 예방 활동을 하고자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애들이 욕구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제 학교가 그러한 욕구를 보이기도 한 거죠.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많더라. 4, 5, 6학년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목적을 정하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무슨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정하는 거죠. 또 때로는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사회 이제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그 지역 그 학교의 사회복지사가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런 학교의 아이들의 그런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맞벌이 가정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방치가 되는 애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학교 적응도 지금 어려워하고, 공격성을 보여서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느껴진 거죠. 문제가 약간 파악이 됐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래서 목적을 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이 정해지면은 대충 어떤 대상자들이 필요하다, 어떤 대상자들이 모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잠재적인 성원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모일 것이냐. 그럼 대체로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실제로 이제 만나서 개개인별로 접촉을 하기도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죠.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볼래? 뭐 이런 거, 여기 참여해볼래? 뭐 아니면 가정통신문 통해서 뭐 이런 거 할 테니까 어머님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자녀들 여기 참여시키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이제 심리사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했는데 혹시 참여하고자 하는 어머님들은 신청해 주세요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집단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다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학급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학급을 운영하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 학급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참여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가정통신문 또는 안내문 뭐 여러 가지 라디오나 뭐 TV를 통한 홍보 뭐 아니면 지역사회 이렇게 뭐 뭐죠? 뭐 벽보 같은 거 요즘은 안 붙여놓지만 그런 것도 붙여놓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뭐 그런 브로셔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원들을 모집을 하죠.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이렇게 홍보하는 거, 목적 정했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성원들을 우리가 이제 선별을 해야 되죠. 홍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럼 이제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집단 성원들을 어떻게 모집을 할 거냐,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집단 성원들 모집할 때, 꼭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죠. 오셔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집단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 이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냐, 요거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뭐 교육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약간 동질적인 거죠.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성장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로리 와도 상관없어요. 뭐 아니면 뭐 그렇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집단은 뭐 그렇죠. 뭐 대학생도 와도 되고 회사원도 와도 되고 주부도 와도 되고 아저씨도 와도 되고 할아버지도 와도 되고 할머니도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질적인 거가 때로는 되게 도움이 되는 집단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보통 이질적인 것보다는 동질적인 경우가 훨씬 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좋아요. 보통 이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쵸? 아니면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유사한 사람들, 뭐 아동들, 뭐 청소년, 뭐 아니면 뭐 대학생, 뭐 여성, 뭐 갱년기 어머님들, 은퇴를 뭐 앞둔 뭐 누구누구, 뭐 이런 것들, 그쵸?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 활동에 왜 오려고 하느냐, 목적, 뭐, 그들이 가진 문제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좀 유사한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조금 얻어가는 게 많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동질적인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가해자 집단이에요. 그러면은 가해자 집단만 모였다면은 내가 이래서 이랬고요.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뭐 이러죠. 그럼 어때요? 자신들의 그 행동을 좀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피해자 집단과 함께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집단 활동을 왜 구성을 하느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집단의 구성원들을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어떤 인구 사회학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분류해서 모을 것이냐, 아니면 또 이질적으로 모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동질적인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집단을 구성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실은 이제 이런 부정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집단 성원들 구성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너무 이제 이질적이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질적인 특성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개개인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지만 너무 이질적이면 때로는 이게 약간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글쎄 뭐 여기 이제 235페이지에는 뭐 모두가 여성인데 뭐 한 명이 남성이야. 그러면 뭐 서로의 입장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한 명의 이제 그런 특성이 다른 사람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정신장애인들은 되게 우울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어떤 치료 집단을 운영을 한다라고 할 때, 너무 이게 이질적인 경우에는 서로 이제 특성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또는 내지는 뭐 그 안에 뭐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안에 뭔가 이제 뭐 거식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뭐 정신장애 분류에 다 속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이질적인 특성이 어떤 때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려하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집단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이제 집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집단을 개방적인 집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폐쇄적인 집단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개방적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회기 동안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10회기 진행한다. 그럼 10회기 동안 뭐 들락날락 가능한 거죠. 한 성원이 나가면 뭐 다른 성원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예요. 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때로는 새로운 성인이 와서 그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성,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끈끈한 응집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개방적인 집단이 꼭 필요할 때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활동이다. 그러면은 시설에서 입퇴소를 조금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뭐 들어가고 누구는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 기간에 따라서 또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은 성원들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또 불가피한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위기 개입 상황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폐쇄형 집단은 끝까지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위기 개입은. 그래서 위기 개입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 집단으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은 집단 안에 성원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응집력 되게 강하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교육 집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폐쇄형으로 가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내용들이 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얻어가기 위해서는 뭐 폐쇄형 집단이 좀 바람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폐쇄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개방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집단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들이고요. 자, 네, 집단 크기 결정하셔야 돼요. 자, 집단의 크기는 상호작용. 이런 거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집단의 크기가 좀 결정이 되겠죠. 치료 집단이라든지, 뭐, 내지는 성장 집단 같은 경우에 집단 크기가 너무 크는 거는, 실은 이제 집단의 어떤 역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지지 집단이나 교육 집단 같은 경우는 집단의 크기가 커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 집단을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성원들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집단의 크기를 몇 명으로 할 거냐, 뭐 10명으로 할 거냐, 아니면 20명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8명, 10명 안쪽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집단의 크기가 크면 되게 좋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서로 뭐 얘기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학습의 기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실은 내가 말 많이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말 많이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런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 빠져도 상관없고, 뭐 집단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예요? 각각의 개별 성원들이 성장하고 싶거나 치료받고 싶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성원들에 대한 접근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밀접한, 이 모인 사람들 간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밀접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되게 피상적으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하위 집단을 통해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빠져도 뭐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응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집단 준비 단계에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고요. 그다음에 모임의 빈도나 시간 같은 것들도 고려하셔야죠. 특히나 우리 집단이 뭐 아동이냐 아니면 유아냐 어르신이냐 뭐 누구냐에 따라서 아니면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냐 뭐 이런 그 대상자들의 특징에 따라서 시간 알맞게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1시간 정도가 좋죠. 2시간까지는 너무 깁니다.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서 와도 2시간은 길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뭐, 길게 2시간까지, 연령층 고려하셔야 되는 거. 아이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한 40분, 50분이 딱 좋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뭐 얘기했지만 이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 그다음에 뭐 원형으로 앉는 게 어떤 거는 좋기도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것도 좋아. 이거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가운데를 뻥 비워놔야겠죠? 아니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가운데 책상을 들고 원형으로 앉아서 쭉 얘기하는 게 좋겠죠? 뭐 배우는 거야. 그러면은 책상 배열하듯이 쭉 이렇게 앉아서 하면 좋겠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준비 단계에 하셔야 할 고민들이에요. 자, 이제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집단 성원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집단 시작해야겠죠. 자, 일단 집단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어요. 보통 1회기 정도에 되겠죠? 집단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1회기가 될 거예요. 1회기에 해야 할 거는 뭡니까? 우리가 왜 모였죠? 왜 모였죠? 목적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비슷한 것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보통 1회기 초기 단계에는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이제 개방할 수 있게 처음부터 너무 오픈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개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서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뭐 서로 잘 경청해라, 서로 지지해라, 뭐 이런 것들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서로 잘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공통점도 이렇게 묶어서 어머 두 분은 이런 게 비슷하시네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A와 B분은 이런 게 비슷하시고 뭐 C와 D분은 이런 게 비슷하시네요. 두 분이 서로 그런 것들 나누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좀 나눌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좀 서로 화기애애하게 집단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모였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초기 단계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각자 소개죠. 나 여기 이제 왜 왔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 집단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누구고,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처음에 하는 거죠. 우리가 집단 초기에 1회기에 한다면 자기소개 쭉 돌아가면서 소개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집단 소개하는 방법은 뭐 여기 뭐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집단 성원들을 소개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뭐 가장 고전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뭐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짝을 지어서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옆에 사람을 각자 소개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집단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도입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할까? 이런 것들 집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하고 구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단 성원에 대한 소개가 끝났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왜 모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몇 회기 동안 이제 이게 진행이 될 텐데 모두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집단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집단의 역할, 성원들 역할, 여러분들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는 규칙이에요. 규칙을 얘기해 줘야 돼요. 보통 이제 집단 규칙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해 주거든요. 잘 들으시고요. 혼자서 너무 말씀 많이 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듣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뭐 생각이나 감정을 존중하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쭉 우리가 집단 활동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초기에 이렇게 고민하셨던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밀 보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 바래요. 자, 이런 약속, 이런 규칙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총 10번의 만남을 가질 텐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서로를 잘 지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처음에 가지셨던 그런 목적들을 잘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동기부여를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단계의 특징은 그거예요.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단에 모인 거에 대한 아직은 저항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직은 좀 불안하죠. 아직은 이 사람들이 다 믿기는 어렵죠.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얘기해요? 사회복지사하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면 있는 사회복지사하고만 얘기하죠. 이제 그럴 때는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분하고 되게 비슷하시네요. 이거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라고 공통점을 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다 이렇게 낯설죠. 그렇지만, 이제 서로 조금씩이라도 이제 본인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다 보면은 아마도 조금 그런 어려움이나 낯선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말로 해서 되지 않으면 뭐 처음에 이제 모였을 때 같이 이제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분위기가 업되면 서로 막 즐겁고 막 이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아마도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서로 이제 다른 생활 배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말하는 방식도 서로가 막 다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뭐 이런 거에서 오는 약간 부담스러움, 약간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저항의 하나 형태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너무 깊어가다 보면은 집단 내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집단 내에 응집력에 방해를 주고 그렇다면 좋은 역동이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들이 느끼는 저항이라든지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가 이때는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말할 수 있게 계속 이제 이렇게 독려를 해주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같이 한번 그런 경험을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정 단계인데요. 사정 단계, 세 번째 이제 사정 단계예요. 사정 단계에서는 개별 성원들을 사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단 전체를 사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이게 집단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집단 안에는 개개인들이 모였잖아요. 개개인들이 모여서 그 개개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느꼈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런 성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든지 이 사람이 이 집단 안에 오게 된 동기라든지 목적은 유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집단 안에서 이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 활동을 하면 행동 관찰 일지, 뭐 개별 관찰 일지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단 활동 진행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그 집단 활동을 통해서 개별적인 성원들의 그 회기 동안의 특징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게 좋아요. 그 다음 회기에 만났을 때 이 성원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개인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마지막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별 관찰 일지를 쓰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각 회기에서 나타난 이런 개별 성원들의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을 기록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통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의기소침했는데 점점 회기를 반복할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하나 예입니다. 뭐 A씨는 뭐 이렇고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표현을 하고 아직 의견에 확신을 못 갖고 B씨는 뭐 이렇지만 공유를 하고 관심도 기울이고 뭐 이런 것들 C씨에 대한 이런 이제 개별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쭉 회기마다 만들면 이분들이 회기마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 성원을 사정하기도 하지만 파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단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단 전체를 사정하는 거는 그거 집단의 역동 파악하는 거예요. 이 집단의 구조가 어떤가? 그다음 역동이 어떤가? 역동 안에 요게 포함되고 요게 문화가 아니라 요게 응집력이 포함이 되고 하위 집단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을 수 있네요. 구조. 그 다음에 집단 간 역동. 그 다음에 집단의 문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집단을 전체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뭐 이제 이 역동 안에는 의사소통 어떻게 하느냐, 응집력 어떤 거 같냐, 하위 집단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 전체를 파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사정 도구가 있어. 이걸 소시오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소시오그램은 모레노하고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이제 도표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표가 다 있잖아요. 기호가 아니라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서로 누구랑 누구랑 친한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데 잘 보실까요? 누구랑 누구랑 친한가요? 누구랑 누구랑 잘 엮여져 있나요? 3번. 그쵸? 3번이 1번하고 영향, 좀 이렇게 친하고 서로 매력을 느끼고 2번하고 4번하고 매력을 느껴 서로 얘네들끼리 하위 집단이 이미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매력을 느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분하고 요분하고는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요분하고는 별로 안 친하지 않고요. 이제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요거를 잘 그려요. 매 회기마다 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회기가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잘 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요 분과 요 분은 서로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처음 어떨 때는 붙여서 앉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좀 떼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 회기에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는 또 이들에게서 6번과 4번에게서 의도적으로 중간에 앉아서 개입을 해서 둘 간에 뭔가 이제 둘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둘 간이 조금 이제 그런 반감을 없앨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게는 또 서로 간의 역동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집단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조가 형성되어져 있고 역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집단 문화를 알 수는 없어요. 이 집단 문화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집단이 운영되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 집단은 굉장히 서로한테 지지적이다. 뭐 이 집단은 서로에게 약간 냉소적이다, 비난적이다. 뭐 이 집단은 뭐 그런 집단이 갖고 있는 뭐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회 집단끼리만 모이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집단의 구조라든지 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소시오그램을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프로그램 할 때, 집단 활동할 때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정을 이렇게 해서 개별 성원들 사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단 전체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중간 단계네요. 자, 아까 맨 처음에 집단 개입할 때 네 단계라고 했는데 사정 단계를 빼놨나 봐요. 그쵸?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즉 개입 단계, 그 다음에 종결 단계, 총 다섯 단계네요. 다시 정정합니다. 자,
중간 단계에는 이제 개입 단계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집단이 뭔가를 하는 거죠. 집단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에 막 참여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집단에 빠져서 이제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단계가 이 개입 단계,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성원 간의 공유가 많아지는 거죠. 친밀감이 더 많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의 응집력이 형성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이 듣고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자신을 더 많이 오픈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근데 집단 성원들 간에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다뤄주기도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 와서는 서로 이제 공유하고 상호작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는 그래서 폭 빠져서 집단에 몰입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자, 그럼 개입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준비하셔야죠, 이제. 프로그램, 이제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단을 운영을 할 때 앉아서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활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단, 이제 개입 단계에서는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이 되죠. 뭐, 노래, 미술, 음악, 연극, 뭐, 여러 가지 신체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단의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단 회합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뭐 간단하게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자, 그 다음에 집단을 구조화하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 흔히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할 때 집단 프로그램 만드시죠. 그랬을 때 집단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구조로 하죠? 집단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전개, 마칠 때 이렇게 하죠. 흔히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계획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도입 단계에는 흔히 웜업 그런 거죠. 웜업 단계.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했고 오늘 뭐 할 거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본 활동을 가지고 이제 전개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에서 쭉 다루는 거죠. 여기서 역할도 하고 미술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 도입, 시작 단계는 도입, 그 다음에 다루는 단계는 전개, 그 다음에 마치는 단계는 마무리예요. 이 단계에서는 오늘 어땠는지, 뭘 배웠는지,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집단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집단 활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모였고, 오늘은 왜 모였고, 그래서 이런 걸 다룰 거고, 자, 다루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마무리하고 다음엔 이걸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구조화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제 예예요. 이거는 뭐죠?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그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이제 오프닝 도입 이게 오프닝 웜업은 이제 거의 도입 단계예요. 메인 단계는 이제 전개 단계, 클로징은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도입 단계는 이게 아마 이제 첫 회기인 거예요. 안녕 친구야. 그러니까 라포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개하고 오늘 왜 이제 여기 모였는지 어떤 걸 기대했는지 그다음에 요런 게임을 통해서 이제 뜨끈뜨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웜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말 그대로. 그래서 충분히 이제 메인 단계에서 이들이 뭔가를 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끔 뜨끈뜨끈하게 워밍업을 한번 해주는 거죠. 재밌게 한번 오르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누가 구상해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지도자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인 단계에서는 이날 첫날이기 때문에 규칙, 서약서, 별칭, 명찰, 느낀 점 나누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다음 회기를 예고하면서 마쳤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 개입 단계에서 이제 중간 단계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단계에서는 이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별 성원이 그 활동을 통해서 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뭔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 개별 성원들이 변화되어 만약에 내가 사회기술이 굉장히 떨어져 그러면 사회기술 훈련을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서 한다 집단 활동에서 한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연습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통해서 그 개별 성원이 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성원들에 대한 어떤 변화뿐만이 아니라 집단 전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개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집단 전체가 뭔가 약간 응집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응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집단이 좀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집단 내에서의 어떤 규범이 너무 이 집단에게 부정적이다. 그럼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게 노력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입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별 성원, 그 집단 안에 있는 개별 성원이 변할 수 있게도 도와주지만 집단 전체가 긍정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집단에 대한 그런 개입도 필요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 이제 집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관에서 해줘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집단을 도와주는 거예요. 회합하는 장소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이제 좀 넓은 데를 알아봐 주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레크레이션 하는데 뭐 이런 물품이 필요해요. 그럼 뭐 이런 것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저항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때요? 조금 이제 너무 뭐랄까, 톡톡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워워, 잠깐만요. 뭐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너무 이제 안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은 오늘은 의도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께서 개입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죠라고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적인 성원도 이제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단을 이끌어 나갈 때 중요한 거는 이 집단 활동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이죠.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제 잘 구성은 했지만 성원들이 이런 거는 조금 별로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잘 피드백 받으셔가지고 이제 다음에 집단 활동할 때 이런 것들을 다음 회기에 만날 때는 다시 수정 보완하셔서 또 좀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형태로 집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해요. 그래서 매 회기 하고 난 다음에 슈퍼바이저하고의 그런 회의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했는데 개별 성원들한테 대한 개입이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단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뭐 지금 리더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음 회기할 때 뭐 이런 지원은 좀 필요하다. 얘가 계속 굉장히 참여를 하지 않는데 다음에는 이 친구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 회기마다 모니터링을 하셔요.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다음 회기를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 좀 더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개입 단계에서는. 자, 뭐 개입 단계에서의 뭐 사회복지사의 그러니까 집단 성원의 특성, 뭐 집단 특성, 사회복지사 역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집단 성원들은 이제 탐색은 이제 좀 줄어들죠, 집단. 이제 하위 집단이 때는 발생해요. 그다음에 하위 집단 간에 좀 약간 알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집단에서의 활동에 막 참여하니까 집단의 중요성을 이제 의식하기도 하고, 이때는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더 의존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집단 성원들은. 근데 집단 전체적으로는 그 집단이 갖는 문화가 생깁니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 때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 간에 서로 공통점, 차이점들을 알고 이제 존중하기도 하죠, 이때는. 그러면서 이제 응집력이 막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집단의 개입 단계에서는 집단 성원들이 참여하는 거를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참여를 통해서 뭔가 그들이 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각의 성원들을 이제 계속 평가하시죠.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오늘 이분이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뭐 어땠고 저땠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 안에서 이제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만드시는 거죠. 집단을 계획하는 사회복지사께서는 매 회기마다 진행되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목표에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할지라도 맨날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되게 지루하거든요. 그 다음에 흥미 유발을 위해서 다음에는 뭐 그림도 그리고 다음에 역할극도 하고 소풍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게끔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집단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서로 응집력도 생기기도 하고 서로 뭐 친한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약간의 알력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사는 정말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나중에는 이제 집단이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갈등이 좀 생기겠죠. 이제 그런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집단을 이끄는 사회복지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이 개입 단계, 이제 중간 단계라고 하죠. 이때 이런 특징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종결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네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아요. 집단 활동을 한다면 뭐 우리가 만약에 10회기다 그러면은 아마 1회기에는 초기 단계, 그쵸?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중간 단계, 개입 단계가 되겠죠. 2회기부터 9회기까지. 그럼 10회기에는 종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종결 단계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은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변화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약간 효과성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목표 달성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잘 운영이 됐고 사회복지사가 그 안에서 정말 잘 모니터링해서 지속적으로 이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를 해야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제 이 회기를 구조화했잖아요. 10회기까지만 한다. 그럼 10회기는 종교를 보통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변화가 있어요. 뭔가 이제 목표를 성취한 그런 성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자존감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회복된 자존감을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잘 행동해 보세요. 자,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수줍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회기 동안에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걸 계속 연습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지금처럼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어떤 유지 및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일반화할 수 있게끔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결을 하게 되면 되게 기쁘잖아요. 아, 내가 목표도 달성했고, 나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되게 좋고, 자부심도 느끼고, 만족감도 있고, 되게 좋아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회기를 진행하는 동안 그 안에서 되게 끈끈한 우정이라든지 이런 게 쌓였거든요. 연대감이 쌓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이 안전한 이 집단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표출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이제 일반화 시키도록 이제 격려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연대감, 내가 그 안에서 안전했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10회기를 지내면서 이거를 마무리하는 게 되게 참 뭐랄까 섭섭하다, 상실감 이런 것들 느껴요. 또는 이제 내가 과연 이렇게 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지. 우리 재보증 배웠잖아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재보증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쵸? 조언해 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얼마든지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상실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안도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 뭐 괜찮아요. 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얼마든지 힘들면 다시 연락하세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줌으로써 이런 부정적인 그런 종결에 대한 감정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10회기가 이제 끝냈어도 때로는 이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랬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기관이라든지 적절한 서비스에 의뢰를 해주면 좀 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이런 의뢰 이런 것들. 이제 의뢰 딱 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의뢰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이분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문제가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팔로우업 한다고 얘기하죠. 사후 점검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의뢰시켜 놓고 딱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지속적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사회복지사가 하셔야 될 거 뭘까요? 평가. 우리의 집단 활동이 1회기부터 지금 10회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2회기부터 9회기까지는 본격적인 활동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본격적인 활동들이 과연 이분들의 목표 달성을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이분들은 만족스러워 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즉,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집단활동 하기 전에, 그렇죠? 집단활동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세우셔야 돼요? 목적, 목표 이런 거 세우시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까지도 우리는 이미 다 구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목적이 이거고 목표가 이건데, 이 목표는 이러한 거로 이것이 이만큼 달성된 것으로 나는 평가를 할 거다. 만약에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 뭐 20% 향상. 처음에 시작 단계보다 맨 마지막 사후에. 그래서 사전 사후 검증을 하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사전에 보통 이제 설문지 검사를 하면 사후에도 똑같은 설문지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향상 정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얼마나 만족스러웠는가. 뭐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히 효과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또 하나 얼마나 잘 참여했는가, 출석 정도, 이런 것들도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목표, 만족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인 개입을 했는지를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종결 단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래서 집단에 대한 개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사회복지 실천 기록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